삼성 노조 파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만약에 총파업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5%가 하락한데 이거 엄청난 게 큰 사건이죠. 다들 크네. 그런데 마지막 협상이 결렬이 됐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네,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를 했다.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을 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을 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아서 2차 사후 조정은 불성립이 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측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성과급과 관련해 회사가 상당 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상태로 간다면은 내일 이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핵심 쟁점이 뭔지 우리 기자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한 건 일단 영업이익의 15% 일단 애초에 요구한 거예요. 상한을 없애고 네, 상한 없애고 영업이익의 15%. 네. 근데 이게 과거에는 EVA 방식이라는 좀 불투명한 방식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좀 투명화해서 영업이익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그리고 연봉의 50% 상한이 있는 걸 없애달라라는 거였고요. 요거를 이제 제도화, 명문화 시켜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도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조 측이 집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측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예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사측에서 이제 요구를 했던 거고요. 노조 측이 요구했던 거고요. 이제 사측은 일단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아니고 우리는 EVA 방식을 이제 고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뒤로 밀려나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사측도 이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상한 폐지 관련돼서도 이제 정확하게 중노위 안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를 조합해 보면 네. 그 상한 폐지에 대해서도 사측이 약간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 제도화에 관련돼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유연한 제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아예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숫자도 좀 달라지는데 3년 혹은 이제 5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네. 한번 해보자. 3년이나 5년 동안 이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측이 중노위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뭐예요? 이게 성과급이잖아요. 네. 성과가 있으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이번 파업이 뭐냐면 반도체 부문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사실 비반도체 부문은 성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반도체 부문은 아마 상당히 많은 성과급을 받을 거예요. 네. 상한까지가 폐지가 됐으니까 뭐 예상 영업이익 감안하면 뭐 1인당 6억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1인당 6억 네. 올해에 한해서.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는 DX, DS 그러니까 반도체 DS 그다음 그 외 DX만 생각하는데 반도체 안에도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요. 시스템 사업부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부가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메모리는 돈을 엄청 벌고 있거든요. 반도체 안에서도. 네. 근데 파운드리는 적자예요. 네.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TSMC라는 곳이 지금 전 세계 물량의 한 70%를 갖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거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점유율 측면에서 보자면 20%에도 못 미치는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투자를 위해서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리는 압도적인 1등인데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후발주자로 막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상대적으로 못 벌고 심지어 이제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투자는 더 해야 되고 또.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 측이 요구하는 건 노조 뭐냐면 뭐예요? 아까 부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부문.
DS 부문, 이 부문 전체, 반도체 부문 전체에다가 성과급을 달라라는 거예요. 아, 반도체 부문 전체 다 1인당 6억씩 좀 줘라. 그건 아니고 정확히 보자면 아까 영업이익의 15%, 요 15%도 약간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뭐 12%로 하고 나머지 분 주식 보상 요거 이제 숫자는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네. 요구한 대로 보자면 이 성과급 재원에 노조 측이 요구하는 건 일단 이 반도체 부문 전체에다가 4 그리고 사업부에다가 6 이게 중노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좀 나눠 갖자가 4예요. 돈을 못 벌어도. 아, 못 벌어도. 네, 못 벌어도 다 같이 나눠 갖자. 나눠 갖자가 40%.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메모리 사업부가 그 재원의 60%를 갖고 가자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노조는 노조는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 측은 많이 양보한 게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 했는데 많이 양보한 게 회사 측은 부문에다가 30, 사업부에다 70. 이거였거든요. 이게 중노위 안은 그래서 60대,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진 않았지만 대충 40대 60 정도로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안을 제시한 거고 사측은 이에 대해서 약간 이거는 아니다. 사측의 그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주는 핵심 기본 원칙이 뭐냐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 있다. 성과 있는데 보상 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성과를 내지도 못한 쪽에다가 보상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회사의 성과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게 지금 사측 입장이고요. 아울러서 여기서 지금 나왔던 게 뭐냐면 이 하한선 설정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노조 측이 입장하는 건 아까 그 부문 전체에다가는 4 정도를 주고 사업부는 6 하게 되면 성과를 못 낸 곳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다 이제 하한선을 둬서 진짜로 뭔가 돈을 많이 못 벌 힘들어도 어느 정도는 보상이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게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회사 측은 아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막판 그 중노위 안에 대해서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부문 DS라고 하잖아요. 요 사람들에게 좀 뭔가 골고루 나눠 가자야 자신들의 DS 부문의 노조가 와해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가는구나.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왜냐, 보면 DX 가전 부문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막 탈퇴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탈퇴는 좀 막자. 요런 취지인가 보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나눠 갖자라는 요 DS 부분의 성과를 갖고 오는 게 이번 노조가 이 파업 과정에서 했었던 회사 측과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뭐랄까 그 업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부문별 성과를 최대한 올리려고 이제 노조는 많이 노력을 했던 거고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건 기본 원칙인데 이걸 훼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던 거고. 아니 그럼 그 논리라면 뭐 모바일 부문, 가전 부문, 그렇죠. 여기는 지금 돈을 못 벌어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아예 취급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라면 이 사람들도 이 노조에서 같이 챙기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안 맞네. 근데 거기까지는 좀 그게 어려운 게 부문 자체가 아예 다른 거고요. 이건 부문 안에 있는 사업부다 보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이중잣대 안 돼. 어떻게든 지금 모순에 빠져 있죠. 모순이잖아 이거는. 협력업체 자회사는 우리가 신경 안 써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렇지. 같은 삼성전자에도 지금 DS 분야잖아요. 네. DX 분야는 심지어는 이제 노조위원장이 그런 글도 쓴 거예요. 그렇지. 그 텔레그램에 그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글을 올렸죠. 네.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전삼로 동행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DX 모바일 가전 부문 솔직히 못해 먹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 많이 버는 우리 그렇죠. 반도체끼리만 우리 해먹자. 한번 해봅시다. DS 부분끼리만 해먹자 해갖고 이건 논란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비반도체 부문 노동자들 많잖아.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뭐 사내 게시판에 쓴 글을 보면은 이게 딱 나와요. 떠들썩합니다. 반도체가 어려울 때 휴대전화 팔아서 번 돈으로 반도체 연구 투자하게 했더니 이제 휴대전화 사업부를 배제한다. 그렇지. 네. 아니 그 쥐들 논리라면 DS에서도 돈 못 버는 애 챙겨달라며. 그러면 이거 DX도 챙겨.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순에 빠져 있어요. 빠졌지. 심지어 어제 이제 우리가 화면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다른 노동조합 집행부가 최승우 위원장이 협상으로 가는데 아, 그렇죠.
다른 노조 집행부가 와서 이 위원장한테 촉구를 하는 외면하더라고. 네, 이제 굉장히 곤란한 노노 갈등이 놓여 있는 거죠. 외면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최승호 위원장 체제는 이제 반도체 부문 7만 8천 명 중에 이제 적자 사업부인 비메모리 임직원이 한 2만 명 되는데 거기는 이제 챙겨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 노조 입장을 보면 그렇지. DX까지는 우리가 못 챙겨도 그렇죠. 이미 노조 조직 분리까지 고민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버렸으니까. 하지만 반도체 전체에서 적자 분야는 자기가 확실히 챙기겠다 해서 일정 부분은 모두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집중해서. 성과별로 이렇게 배분하겠다 했는데 그 비율로 지금 막판 그 피통 비율에서 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욱 MC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노조 입장에서 수용을 한다더라 그런 비판을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니까 최대한 성과를 일부는 차등이다 하더라도 그 차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조가 마지막까지. 근데 중노위가 이제 최종안을 낸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고란 기자님 설명 잘했는데 대부분이 타결됐대요. 박수근 위원장님이 한두 가지 남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그리고 엄청 돌았어요. 찌라시라 그죠? 받은 글 도는 거래 증권가에서도 거의 타결됐다. 타결된다. 뭐 이렇게 돌았어요. 진짜로.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도. 네. 근데 최종적으로 노조는 받아들였어요. 중노위안을.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또 노조도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중노위안을 마지막으로는 파업까지는 가지 않아 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애청자들 댓글 보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욱쌤뿐만 아니라 많은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정서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노조는 중노위 수용안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은. 노조가 네, 자기 주장보다 조금 덜한 입장이었는데 근데 회사가 마지막에 아니 적자 사업부까지 이렇게 챙겨라는 거냐. 이렇게 되면 적자 사업부들도 억대 성과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비율까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여기저기 전화를 해갖고 취재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 억대예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억대인 거예요. 뭐 6억까지는 아니죠. 당연히. 억대도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적자인데 그래도 억대잖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기 국민 정서상 어려워. 어려운데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 노조원들은 연대의 취지로 챙긴 거예요. 다른 노조원들이나 노동자 안 챙겨서 지적을 받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리고 중노위가 근데 그 비율을 조절한 거죠. 성과 차등 성과를 상당히 준 거죠. 네. 무조건 다 같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노조는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다고 틀렸지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측이 마지막에 했지 뭐냐면 그래도 그게 억대 성과를 적자 사업부에 주는 건데 이것만은 안 된다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못 받아들인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니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마지막까지 어쨌든 노측의 요구가 과다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 파업 돌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속보를 좀 전해 주실까요? 지금 삼성전자 노사가 오후 4시에 교섭을 재개한다. 그런데 지금 30분 뒤네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답니다. 네. 아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 파업 천재거든요. 파업 천재. 그분은 파업 지도부를 여러 번 했고 저는 그분이 연대했고. 파업할 때 김용훈을 응원한다고 그렇지. 응원한다는 입장인데 제가 지금 여기 고란 기자님 제가 메모해놨잖아요. 김용훈. 김영훈. 제가 왜 이 메모를 했냐면 마지막 카드가 남았다고 제가 지금 김영훈 말하려고 4시 투입됩니다. 박수상 기자님 제 속보를 가로챘어요. 죄송해요. 저는 속보를 안 보고도 어떻게 써놨냐면 김용훈. 마지막 카드는 김용훈이라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매불쇼 방송 도중이나 끝날 때쯤에 김용훈 장관이 나서서 3차 사후 조정을 시도할 거다. 왜냐면 한두 개 남았거든요. 박수근 위원장마저도 긴급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한 번 더 시도하자고 제안했는데 네. 모든 일정을 취소한 거예요. 우리 김용훈 장관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을 몇 번 이끈 분이에요. 파업 천재.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서면 노조도 다시 한번 응할 거고 네. 사측도 김용훈 장관이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네. 성실하고 그러니까 파업 사측도 천재니까. 한번 응할 거라고 실제로 생각했어요. 김영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업계 손흥민으로 불렸고 우리 안진걸은 파업계 서포터즈. 이렇게 보시면 쉽게 예, 이해가 될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손흥민이 이제 들어가니까 서포터즈로서는 또 제가 저 선배된 입장에서 알잖아 서로가 네. 조금 주고받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거의 지금 박수근 위원장이 또 계속 입장에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이라고 거의 다 지금 왔다 이거죠. 거의 다 왔다 이거예요. 이거 파업으로 가면 안 결국 이제 돼. 뭐 비율 조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등 성과를
어느 정도 줄 거냐인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적자 사업부터 최대한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는 아니어도 사측은 그것만 안 된다 했는데 그 안 돼. 비율을 사측이 요구하는 것을 일부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도 일부 수용되고 이렇게 극적인 타결이 돼야 된다. 네. 돼야 되고 아니 근데 세상에 무슨 이렇게 그 노동 운동이 어떠한 그 연대도 하지 않고 그 이기적인 그 이기심만 세상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연대 천재로서 이거는 사실 선배로서 예. 한마디 해주셔야 돼. 아니, 너무나 이건 아니잖아. 노동운동은 이게 아니잖아. 예. 연대, 맞습니다. 어? 제가 계속 공익성, 그래서 연대. 제 가방 안에 이 피켓이 저는 어른거려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 어렵거든. 예, 주가가 8천이고 하이닉스 반도체 성과 6억 나오면 이분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찢어진 피켓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찢어졌구나. 물론 그 노동자들이 소상공인까지 다 챙길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함께 사는 대한민국 원칙으로 보면 그래도 최소한 하청, 협력업체, 자회사, 심지어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자회사들과 더 많이 나누고 그분들의 정서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제기에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R&D 비용도 앞으로 예. 40조가 아니라 90조, 100조도 투입해야 된다 하면 이런 것도 생각했어야죠. 네. 또 사이클이 지나면 심지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저마저도 이렇게 호소를 드리니 그렇지. 파업만큼은 자제를 해달라는 안 돼. 거죠. 제재해달라는 거잖아요. 파업은. 그래서 네. 그런 지적은 가능하고요. 다만 어쨌든 노동조합이 헌법과 합법적인 범위에서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건 맞죠. 굉장히 어려운 이슈였던 거죠. 그걸 어려운 또 이슈죠. 지지하는 국민이나 노동계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피땀 흘려서 네. 그동안 삼성그룹이 오너리스크도 있었고 무노조로 강요도 당하고 굉장히 많은 고통도 받았고 또 사측이 얼마 전에 부사장님 보니까 막 영업이 규모를 너무 고의적으로 축소하다 걸렸잖아요. 불필요하게. 한 3,400조 되는 걸 막 200조 막 이러니까 네. 당연히 불신이 쌓였던 거예요. 노조 입장에서. 아니 근데 고란 기자님, 네. 저 또 파업 천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 딱 걸려가지고 한번 네네네네. 여쭤보는 건데, 요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좀 체크하고 싶은데, 노동자들의 피와 땀 노동으로 노동이 1일 때,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1인데 이분들이 2로 피와 땀을 흘렸어. 그래서 영업이익이 2가 됐다. 그러면 아마 이번 파업이 어느 정도 또 동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차원은 또 아니잖아요. 요거 좀 얘기해 줘봐요. 예. 왜냐하면 파업 천재 얘기하는데 내 귀에 딱 거슬리더라고. 예, 아니, 우리 저 사실- 기자님, 요거는. 예. 이게 아까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간다고 약간 이게 정서적으로 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왜 뉴스 보시면 증권사 지점장이 아니면 PB가 10억을 받았대. 이런 뉴스 많이 보시죠. 네. 몇백억대. 그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해서 받은 거거든요. 아. 그 사람이 고객들 많이 유치하고 많이 유치해서. 자금 유치하고 그래서 그만큼 성과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거라서 가끔 이제 증권사가 같은 경우가 가장 성과급 체계가 가장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딱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의 거래를 일으켜서 수수료를 발생시켰는지 얼마의 자금을 끌어와서 우리 회사에 얼마를 기여했는지가 딱 나와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돌아가는 제조업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기여보다는 자본의 기여도가 더 큰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수십조씩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인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반도체 산업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대표적인 이제 사이클 산업인데 이게 사이클 산업에 사이클이 안 좋아서 회사가 적자를 냈어요. 그러면 그 적자가 낸 해에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안 했냐? 아니에요. 똑같이 일했어요. 근데 이번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흑자를 벌었어. 노동자가 2배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이클 타는 어떻게 자본의 기여도가 더 높은 산업의 특성상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이 지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도 과도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약간 좀 얘기하자면 DX, DS 부분에서 왜 노조가 거기 DX 안 챙기냐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DX, DS는 그냥 다른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DX에서 DS로 이게 넘어가는 거 자체가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DS라는 부문 안에서는 사업부 간의 이동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다른 회사, DX, DS는. 그런데 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회사인데 좀 약간 부서가 다른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DX에서 나오셨어요? DX가 들으면 속상하겠네. 아니, 왜냐면 그래서 그들이 번 돈으로 맞아요. 이걸 개발하지 그런데 않았냐. 지금 DX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소외감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사실 그 2023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때 인텔에서 3만 명을 해고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해고를 안 했거든요. 그랬어요. 어떻게 끌고 갔냐? 회사 전체가 어쨌든 이 반도체는 적자가 나오지만 회사 전체로는 어쨌든 여기서 벌어가지고 이제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었던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DX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자기들이 잘 벌 때에는 상한 있었거든요. 예를 휴대폰 막 불티나게 팔 때는 아까 말한 그 영업이익 상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정 방식도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EVA 방식 써가지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받았는데 지금은 별로 사실 핸드폰도 잘 안 팔리고 좀 많이 못 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역대급이 나왔는데 얘네는 이걸 다 챙겨가겠대. 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간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희생을 해가지고 얘네를 계속 얘네의 고용을 그렇지. 유지시켰던 측면이 있는데 네. 라고 해서 노조다 측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 아까 성과가 있는 것에 보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야, 적자를 내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주냐라는 이제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뭐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투입이 되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 너무 또 제가 사측이라든지 노조를 양쪽 다 비판을 좀 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지금 거의 이제 절대 다수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존중한다 하더라도 네. 이번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정말 별로다 이런 정서예요. 정서야. 심지어 진보 개혁 중도 성향의 유튜브도 제가 분석해 보면 거의 전부가 비판적이거든요. 네. 그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팝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 삼권과 노동조합을 너무 사랑 응원하고 연대해 왔지만 그렇지. 이번만큼은 마지막까지 팝 전에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 호소를 드렸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도 그래도 우리 애청자들께 존중해야 될 부분은 많이 양보했어요. 물론 그것마저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노력을 했다. 네. 타결을 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네. 파업으로 가잖아? 그럼 다른 대한민국의 노조가 다 악마화된다고. 네, 저는 그게 제일 왜냐면 걱정이 돼요. 중요해. 맞습니다. 이 선도적 역할을 네.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게 어떤 다른 산업이라든지 다른 노동자들이 매우 힘든 상태에서 국가의 엄청난 지원, 그다음에 국민들 응원, 네. 또 500만 주주가 결합해가지고 자본을 만들어주고 기업을 투자하고 이렇게 성과가 났을 때 네. 그걸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피땀 흘려 일해서 많은 성과를 낸 분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들 위주로만 너무 많이 가져오려 한 것은 안 된다라는 지금 사회적 합의가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합의식을 지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노조가 이번에 여기서 마무리 잘 타협해야 된다. 네. 다 가져가려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저 하나 네. 하고 싶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노조가 5개가 있거든요. 와, 그 중에 이제 지금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라서 교섭 대표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아까 계속 이제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초기업 노조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조금 연대랑은 좀 거리가 먼 게 네. 뭐냐면 전삼노라고 하는 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에 있어요. 아. 그런데 초기업 노조는 야 우리는 그런 거 다 싫어. 싫어. 그냥 우리는 네. 우리의 임금과 복지에만 집중해서 얘기할 거야라고 해서 출범한 노조가 바로 초기업 노조입니다. 초기업 노조야. 네. 근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굴러가냐? 초기업들아. 너네만 잘나가지고 너네가 지금 반도체 만드냐? 대한민국 인프라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 고런 기자한테. 아니 예. 초기업 노조한테 하는 거야. 예, 예, 예. 아.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업 노조가 출발할 땐 전삼노보다 숫자가 적었는데 그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이렇게 성과가 받는 거 봤거든요. 네. 그 7만여 명의 이 반도체 부문 쪽에 이제 분들이 야 우리도 그런 거 받아보자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과반 노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기업 너네는 어디 섬에 사는 거 아니잖아.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이. 맞아요. 저도 맞지 마지막으로 너도.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초기업 마지막으로 저는 호소드리고 싶은 게 절대 파업으로 안 가고 오늘 오후에 타결이 된다. 타결되면 호소드리고 제가 다 사과합니다. 다만 우리 애청자 국민들께서 그래도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그동안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습니다. 약자들과 네. 노동자 서민을 지켜온 역할을 우리가 노동 부정해서는 안 가입률이 되고 너무 낮아 네, 대한민국은. 혐오를 해서는 안 된다. 노조 악마하는 네. 것들을 하고 나는 끝까지 싸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 노조는 딱지도 네. 함부로 붙이지 말자. 그렇습니다. 다만 그 과도한 요구나 사회적 연대 또는 정말
더 가난한 노동자들을 챙기지 않는 건 저 신랄의 비판에도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네. 그런 이제 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도.